2023년 7월 6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 설치했는데 계속 잘 안 돼갖고, 예. 어제 또 부랴부랴 또 조정을 해서, 예, 이제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방송 소리도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이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년 3, 4분기 때 제가 계속 그랬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한 1년 후 정도, 그러니까 2023년 2분기나 3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미국의 실무 경제가 대충 방향 보인다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죠. 과열하던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 들어가던가. 어쨌든 두 가지 신호가 다 좋지는 않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장 자세히 보시면은 시장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장의 동향을 잘 체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AI 반도체로 주도로 하는 AI 독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AI만 가고 있다. 기타는 다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간다고 해서 전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 AI가 잠깐 쉬는 타임이 생길 때마다, 예, 요즘에는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뭡니까? 반도체 대신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반도체는요, 뭐 여러분처럼 그 인공지능이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세계의 지금 패러다임의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중국은 왜 이 시기에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시를 한 건지, 와, 우리 반도체 죽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진짜 국가 운명에 큰 사건 아니면은 대부분은 반신반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들이 그래서 어째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그 실질적인 경제의 그 차격이라든가 반도체 전체 구조라든가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중국은 이거죠.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적극적으로 지금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며칠에 엔비디아의 그 CEO 황 씨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미국 정부라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제재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단 중국은, 예,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큽니다. 전체 GDP가 17조 달러예요. 미국은 얼마입니까? 22조 달러죠.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미국의 3분의 2예요. 일단 중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장 규모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제품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안 팔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우리는 필요 없겠죠. 삼성 있으니까. 대만, 싱가포르?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절대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미국 정부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중국을 제재하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 정치적 그거 하더라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A800하고 H800을 수출을 안 하고 A100하고 H100을 이제 수출하고 있잖아요. 사양이 훨씬 낮은 거. 이것까지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 뭐 엔비디아는 나중에 중국 시장을 이제 잃게 되면은 영영 예.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비즈니스 문화는 외교 문화는 한 번 삐지면은 너는 내 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또 기업들이 새로 와서 사업하면 되는 아니에요. 정권 한번 잡으면 10년, 15년 이렇게 되니까 엔비디아 이거 너무 잘 알겠죠. 한 번만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매출을 계속 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시장에서 인도를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제 인프라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인도는 중국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겠다만 저게 이제 경제학적 논리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요,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진화하려는 것이지, 절대 중국 공장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에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한 단계 도약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딱 우리나라가 90년대처럼. 음,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이제 뭡니까 3차 산업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진화할 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뭡니까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산업이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그런 이제 노동 지약형에서 기술 지약형으로 이제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노동 지약형 이런 모든 산업들을 뭐 패션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소소한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이제 동남아 공장으로 전부 다 이전해 가는 거죠. 이거 보고 뭐라는 경제학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한 단계 성장되면은. 근데 지금 그거 이제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 중간에서 야,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물론 중국은 앞으로 이 산업 단계를 무조건 건너야 할 산이에요. 무조건 건너야 돼요. 어쨌거나 중국 사회가 한 번 더 앞으로 경제 성장을 밀고 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국이 아무 제재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역사가 그렇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삼성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너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하고 대항하진 않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왜 지금 시기에서 반도체 핵심 광물을 수출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얻으는 게 무엇인가? 그거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우리 투자 방향이 다 보여요. 매일마다 정보 하나 갖다가 뭐 목표가 손절가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도 여러분 앞으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애들이나 뭐 예, 주식으로 절대 용돈 투자 접근하는 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안 팀장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용돈 불러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대만하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모든 원재료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니 이를 제재하면은 나는 이걸 제재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닭하고 닭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겠어요? 닭알이 먼저겠어요? 계란이 먼저겠어요? 병아리 할 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계란이 있어야 닭이 있을 때고 닭이 있어야 또 계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죠. 물론
미국은 지금 그 히토류를 중국을 제외해서 뭐 기타 나라에서 만들겠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히토류 자금은 과거 2, 30년 준비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면은 그 기간에 만약에 북미를 하는 이런 많은 국가들이 미국하고 손잡고 히토리를 한다고 지언정, 그러면 그 나라들은 환경운동가들 매일마다 시위할 거예요. 대통령 머리 터져서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는 나라가 있고, 예. 중국은 이런 자원 외교를 2, 30년 준비했어요. 절대 순간적인 그런 충동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팀장이 하고 얘기 싶은 말은, 중국은 지금 경제가 무지 안 좋아요. 상당히 힘든 구간에 지금 진입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도 내수 시장 살리려고, 예, 이제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경제가 워낙 열기가 좋으니까 중국의 국채 발행하면 막 3조, 4조 막 이렇게 막 발행하면서 중국 내수 경제를 막 살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매일마다 오르는 거죠. GDP는 막 7, 8%, 5%, 뭐 기본이 6%막 계속 한 십몇 년 올랐죠. 이제는 그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부동산이 조정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로 GDP가 못 오르면은 국채 한계가 돼 있어요.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속도가 모순되면서 화폐의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들고 나서 지금 환율이 가장 약세죠. 그렇죠? 예. 환율이 약세인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경제 더 좋은 거 아니야? 수출 잘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이라는 국가는 미국하고 같아요. 대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처럼 뭐 이게 뭐 작은 국가들은 환율이 싸지면 일본처럼 환율이 싸지니까 지금 경제가 막 뜨겁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이나 미국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환율이 좌우지한다는 것보다도 내수 시장이 상당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수록 경제 규모 캐파가 더욱 타격을 크게 받게 되어 있어요. 더군데다가 지금 경기가 침체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관건은. 물론, 물론, 그럼 금리 올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중국 왜 금리 안 올리지?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동산이 조정받고 있는데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더 올린다? 그러면 부동산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처럼 미국의 리먼 브러스 사태 그런 게 또 중국에서는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폭락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금융기관은 다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은행들 줄도사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참 머리 아프죠. 해결할 방법이 진짜, 예. 미국 같으면 털털 털어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달러는, 그렇죠. 기주통화고 중국은 기주통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국가는 두 번째 GDP 규모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재 사정으로서는 움직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중국은 숨통을 틔야 돼요. 숨통을 틔려면은 일단 경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통계만 잡힌 것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거래 큰 국가 20%는 그거는 진짜 재난 수준이에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어지간했으면 반도체 핵심 원조 이거 안 썼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핵심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옐런이 이제 내일 모레 중국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예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한 뭔가를 가져오라.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자. 이제 그거죠. 니 어차피 내 반도체 못 만들게 하잖아. 그럼 나도 니 반도체 생산조차 못하게 해버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반도체 기밀을 해서 뭘 살리자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자는 거죠. 환율. 환율. 여러분, 어떤 국가든지 간에 환율만 보면은 그 나라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뭘 해야 하는지, 나 앞으로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15년이라든가, 그때 2007년이라든가, 중국은 부동산이 폭락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확 찍어내가지고 부동산 확 올리고, 확 폭락하면 또 부동산 돈을 확 부르면, 이제는 확 떨어지는데 또 돈 확 못 찍는다는 거죠.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자, 이런 한계를 돌파하려면 중국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내수 시장을 살려 경제를 성장시켜가지고 GDP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환율 가치가 오르면서 성장하죠. 그게 안 돼요. 반도체가 막히죠.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은 천장 걸으면은 중국은 다시 나라의 경제를 잘 이렇게 유지되면서 돌아가려면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돼요. 부족한 거는 세수 부족한 거는 국가 채권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채권도 마음대로 발행 못 해. 왜?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과도하게 발행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제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중국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원재료 수출의 제한은 단기간일 것이라는 거죠.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너무 크게 밀어붙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어떤 단기 협상이 나오면서 중국의 숨통은 틔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지금 경제가 확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면은 바이든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마음먹고 중국 정부에서 바이든 끌어내려고 경제를 어떻게든 쥐어짜겠죠. 니 내줄게 하면 너도 편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중국은 가능하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는 안 된다마. 그런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지금 중국의 강하게 수출 규제를 물고 있을 때 우리는 국내에 여기에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해서 단기에 수익을 한번 끌어올리자 보는 거죠. 그겁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게 중장기로 갈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이 의도를 너무나 잘 알겠죠. 여러분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서는 지금 220선에 안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크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차별 같은 거 위에서 수혜주냐 그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일장 건너가서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 7천원 뭐 어쨌든 7천 아래에서 매집을 해서 이게 당분간 한 2, 3주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이제 반도체가 막 계속 이야기 주고 받고 할 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단기로 접근해서 보도록 하시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 주 사업이 뭐는 철근을 만드는 거예요, 철근. 근데 철근을 어디에 많이 써요? 그렇죠. 집 짓는 데 많이 쓰는 거죠. 앞으로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철강 가격은 조정받고 있다만 하반기 들어갈수록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세우면은 중국의 부동산도 상승은 아니지만 끄벅끄벅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철강 수요가 또 나타나가지고 철근 수요가 또 창출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재산 구조라 보나 뭐라 보나 단기로도 좋고 장기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자, 투자는 투자 전략을 이렇게 정하고 한번 방향을 잘 보도록 하세요. 예? 자, 풍국 주정은 오늘 21%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계가 높으니까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승한 지 3일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좀 동국 RNS도 좋은데 이게 3일 동안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눌러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202선 첫날이고 걸고 202선에 딱 장착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02선에 착화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앞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기에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투자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차트 위치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받고 여기서 기간 조정 치고 가고 있죠. 만약에 시장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미중에 협상하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오늘 발표했는데 뭐 다음 주에 뭐 연락 간대 야 고마워 내가 풀어줄게 일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시장 국제 글로벌 시장에도 계속 요동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예? 어떻게 수혜받느냐는 뉴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차량 중에서는요 그 요즘에 중국의 전기차에 관련 이런 소재들도 그 수출을 통제를 하고는 있어요. 특히 요즘에 뭐가 많이 흔하지만은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발음은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은 응급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태경화학. 태경산업. 제가 이 한 두 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이거 위치가 너무나 8,000원 사서 뭐 9,000원 목표 뭐 7,000원 손절가 그냥 이러면 그냥. 근데 어쨌든 거나 근데 시장에 끊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나 100%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번 달에 우리나라의 7월 13일에는 그 뭡니까?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고 7월 20 7월 20 며칠이던가 7월 27일 7월 27일은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아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뭐 새마을 금고고 막 저축은행에 저렇게 난리 치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죠. 근데 미국은 틀리죠. 7월 27일 날 금리 올리겠죠. 경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미국 재무부에는 막 국채 발행하겠다고 또 나서고 막 경제는 좋긴 하는데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딱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처럼. 어쨌든 뭐 예. 미국은 금리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다음에 금통위가 8월 24일이에요. 이번에 또 올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차가 1.75, 2% 가까이 사상 최대예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2% 가까이 그 국채 그냥 금리 차가 나버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두 번 올리면 우리나라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막 예, 그리고 저쪽 은행들이 막 시들시들하고 막 상당히 지금 제 말 근거는 이제 막 시작인 거예요. 이 금융이라는 거는
한번 시발되면은 절대 쉽게 안 없어져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국채 발행하려고 나서겠죠. 그러면 국채금리 또 급등하고 부동산은 또 하락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너무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이 경제를 아나요? 몰라요. 그냥 돈만 쓰면 좋은지만 알아. 아쉽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즐기면서 단기 투자를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쁘나 경제는 나쁘더라도 기업 실적은 계속 꾸준히 치고 가는 분야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부품주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전력주들, 전력 장치들 지금 엄청 좋아요. 실적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안 봐. 주가 안 오르니까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노후화가 지금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주문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어요. 재건은행 지금 설립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1차는 한 4천억 달러를 지금 준비한다고는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자세히는 아직 공개된 거 아니니까 뭐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고는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지난번에 그 뭡니까 러시아의 이제 원자재를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쉽게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대체하는 어떤 전력 시장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전력 장치 그러니까 전력 장치 회사들 좋아요. 나중에 시장이 한번 확 꺾이면은 이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전력 인프라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전력 회사들 나란히 몇 개월 관찰하면서 대박날 회사를 한두 개 뽑았어요. 그걸 우리가 VIP에서는 지금 1차 매집 들어갔어요. 이제 7월 말이나 8월경 들어가면은 이제 고급 회원부터 초급 회원은 그때 한번 가봅시다. 매집할까? 저는 한 조금 길게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수익률을 좀 꽤 높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내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총선이 있잖아요. 안 팀장 그랬었죠. 총선이나 대선 1년 전에 투자한다고. 미쳤어. 그렇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상상 밖의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대중 따라 투자하면은 제일 어리석은 투자다. 그러니까 지금 19이는 2차 전지 다 좋다고 소재 투자해야 된다고 막 에코프레비아 막 100만 원 간다고 막 환장하는 사람들 있어.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아니라고요? 지켜보자고요. 실물 경제는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요. 주소에 투자하라니까요. 3년 후에 지금 뭐 에코프렘 이런 거 보면 뭐 주가가 50배 이상씩 갔잖아요. 30배씩 하고 3년 후에 수소 기업이 주가 그래 갑니다. 어쩌면은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절대 대기업 아니라는 거. 눈치 있는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예. 제발 그런 좋은 기업을 사고 가만히 계세요.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해마다 자기가 그 규모가 배로 증가해야 5천이 1억 되고 1억에서 4억 되고 4억에서 20억 그러니까 진짜요. 잘 투자하면은 자산 정식하기 주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 대부분 왜 이걸 달성 뭐 하나? 보이는 것만 하니까. 바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시장 경제 원리를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좋대. 그럼 쓱 가고. 2차 전지 사셨나요? 2차 전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뭐가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제가 한 두 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시고 요즘에는 시가총액 큰 것이 더 잘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팀장 그 투자 마인드답지 않게 큰 회사 그 규모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지금 진짜 하늘 찌르는데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 주가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안 가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죠. 가버리면은 주가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동시에. 이게 사람들의 눈은 항상 확인하고 살아니까 보니까 계속 손실 보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를 보가면서 미래 선수 치라니까요. 그래야 자기 판단이 틀리더라도 손실이 제한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예. 뭐 투자 전략이고 뭐 그런 거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 저는 여러분 투자 파트너예요. 절대 뭐 전문가고 뭐 박사고 석사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투자해서 잘 유지되도록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지 방향하고 보조. 제 말이 절대인 것은 아니에요. 자산은 근데 제 제안을 많이 받아두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LG 마그나도 요즘에 실적 많이 가고 있죠. 예. LG의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을 그거 전개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T 그룹이에요. S&T 중에서 걔네가 모두 다 방산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사업도 그 중에 하나 모회사가 S&T 모티브예요. S&T 기업들 꽤 좋은 회사들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SCI라든가 환경정책 분야가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플랜트에 관련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나타날 때 보면 S&T 그룹이 이 몇 개밖에 없죠. 예, 이게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장차 부품 이게 지금 보면은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요즘은 GM하고 뭐 리비안이라든가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다 매출이 전기차면 무조건 다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서 그냐 뭐 특별한 차가 아니라 소비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 수요가 있고 가격을 좀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미국의 지금 ISR 법안이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품주들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기차 아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터죠, 모터. 그러니까 야내 생산의 절반 중에서 모터를 생산해요. 생산하는데 현대 기아에도 공급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GM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GM 글로벌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기업이 있어요. LG 마그나 아시죠? 마그나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모터를. 그만큼 야네가 방산에서 그 기술 개발 자동차에다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잘 전개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6천원 나왔어요. 올해 1분기가 2,150원이고 주당 순자산 6만 5천원. 영업이익률이 9.4%. 부채가 39%밖에 없어요. 배당도 1,600원씩이나 줘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3%는 가져간다는 거죠. 뭐 그래도 예.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이 49%라는 거. 그리고 S&T 전반 그룹들이 다 잘 가고 있어. 방산 그리고 그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하고 에너지 플랜트하고 그다음 장작 부품 이 세 분야를 갖추고 있는데 이 세 분야가 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거야. S&T 그룹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에서 워낙 주목받고 있으니까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한번 투자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좀 큰 거는 야내 시총이 8천억이에요. 근데 유동성이 작고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팔고 나가면 그 자리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메꿔줄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어,
일단 삼원 강제를 한번 자동차 대장제 외장재 만드는 거 포스코가 삼원 강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포스코 계열입니다. 포스코가 2대 주주고 대원강업이 대주주예요. 삼원 강제. 주요하게 그 현대 기아 미국 미국 공장에다가 그 뭡니까? 자동차용 스프링을 공급하고 있어요. 예. 미국 향리에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철강 가격이 조금씩 조정받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분기는 좀 약간 별로였지만은 앞으로 자동차가 스프링은 꼭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코가 또 이게 그 2대 주주다니까 좀 주가에 나중에 좀 긍정적인 그런 그 이제 주가 탄력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좀 투자해 보셔도 뭐 치고 가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리스크가 상당히 작으면서도 자동차 핵심 부품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또 하나는 이걸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화신전공. 자, 화신전공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엔진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전기 그 이제 2차 전지 그 충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힘이 제한되어 있는데 뭐가 가벼워야 돼요? 차체가 가벼워야 돼요.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자동차 달리는 그 이제 그 뭡냐 거리는 더욱 멀어지겠죠. 그래서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 개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화신전공은 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좀 해보시면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내부에 알루미늄을 경량화하는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샤시 부품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경량화에 큰 규모를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회사들인 거죠. 코로 플라스틱이에요. 전기차는 뭐 수소차든 일단 다 전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동원이 되는 이런 부품주도 중요하겠다만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 것도 그 자동차에 그 이제 상당히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수소차가 양산되더라도 이런 시장에 계속 아직도 대량 생산 전이에요. 자동차 전기차가 아직 비중은 한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획기적인 매출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하도 꽤 괜찮은 가격인데 어, 아, 가격적으로 보면 아직도 조금 높긴 하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좀 분할 매집을 한번, 시장 동향 보면서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 6천까지 좀 어느 날에 시장이 급락해서 접근해 들어오면은 중장기 투자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코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수소차에도 적용됩니다. 이게 100%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량화를 두 개 말씀드렸었고, 그것도 하나 있어요. BGF, BGF 3세 경영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부품하고, 그리고 그 반도체의 그 세전 관련 이게 사업에 BGF 그룹이 돈이 많아요. 어, 참, 재벌 3세들 보면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망은 있어요. 예. 그 뭐뭐 대기업들 뭐 이게 뭐, 그 뭡니까, 미국에 그냥 뭐 카피해가지고 와서, 체인 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낫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이게 몇 개 말씀드렸었고, 그 캐스텍 코리아도 계속 한번 보세요. 예? 시장 계좌. 일지테크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예. LG 마그나가 잘 나가면 가장 수혜받는 건 현우 산업이에요. 예? 자동차 전장 산업에 PCB를 공급하는 독점 기업이죠. 근데 지금의 그 뭡니까 신용이 좀 너무 많아서 저도 그냥 뭐 그리고 모베이스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에 요즘에 전장 부품에 그 부분 무슨 부품이라 하지? 새로 작년에 새로 그거 한 거 있는데 그 모베이스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현대차에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부채는 좀 있긴 하더라도 기업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요. 예? 모베이스. 예. 모베이스는 좀 투자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 그 수출 제한 초제를 이게 관련 테마 다 단발성이에요. 7월 한 달만 투자하도록 하세요. 예. 시장에 계속 이슈 돌면은 치고 가면은 먹고 안 가면은 그러니까 싸게 매집해두고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더 좋은 종목이면 교체하도 되고 교체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 잘 매집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투자 이렇게 해야 돼요. 눈에 반짝반짝 할 때 따라가 투자하면은, 이제 세력들 모기감 받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설마 내가 틀리더라도 미리 꼭 선취매하라는 거. 시장의 방향은 그려져 있으니까, 단기든,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동차 부품은 실적을 기반하면서, 예, 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냥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이 아주 주가가 많이 갔죠. 아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갈 줄은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진짜 많이 가네요. 실적을 등에 업고, 거기 처음에 뭐였었죠?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계속 억지로 강요했던 거, 영창산업. 제가 강조할 때가 2,300원이었으니까 이게 야네는 현대에다 직접 납품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이에요. 한 배는 아니지만은 뭐 꽤 많이 갔죠. 예. 자, 이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10몇 년 동안 미국을 그 현대 기아차 따라다니면서 미국에서 한 10몇 년 고생했던 기업 이제는 진짜 확 좋아졌죠. 아진 산업은 3,000원에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7,500원. 그렇죠? 제가 3,500원 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7,000원. 뭐 옳은 걸 얘기하 뭐 그래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가 올라갔던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야네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받는 1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기업들도 수혜받는 거예요. 이 중에 또 1차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차의 자동차 부품주는 얼마 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큰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뭐냐. 미국의 금리도 예정돼 있고 하니까 재량껏 투자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목적 지어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단지 뭐냐, AI 반도체는 무조건 투자하시라는 거. 아무튼 하세요. 연민님 부자 두식으로 부자, 그에게 자산을 못 쌓으면은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큰 돈 못 벌어요. 네, 어쨌든 안 팀장 손잡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은 회비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다가 안 되면은 제가 다 공짜로 다 드려요. 내가 여러분 회비 벌겠다고 여기서 계속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분이라도 진짜 많이 성공해서 잘 성공되면은 그것도 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사명감에 대해서 저도 어떤 한 숙제를 남기는 것이고, 떠날 때도 떳떳하게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융시장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창업할 거예요, 나중에. 진짜 좋은 증권 그런 그걸 만들어내서 여러분 평생 자산 관리 편하게 잘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한번 나중에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자, 잘 하시고, 올해는 금리가 결정하는 해고, 그러니까 시장 동향이 변동폭이 수시로 많이 변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살 때가 너무 좋다. 시장에서 가리키는 그게, 그러니까 뉴스에다 충격받으면 기회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뉴스의 악재는 기회다. 뉴스의 호재는, 호재도 호재가 있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실적 나오는 기업을 싸게 잘 사도록 최선을 노력해 보도록 하시고, 근데 진짜 나는 한번 부자 돼보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AI에다가 실된 반도체 투자하셔야 돼요. 하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